안녕하세요. 제철산업과 김정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직업 체험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당진교육지원청과 신성대학교 당진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다양하고 안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당진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꿈과 진로 찾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철강산업 전문 인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철산업과 이해철 교수님을 모시고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철산업과 이해철 교수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철강산업 전문 인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철강산업 전문 인력은 여러 단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선 철은 지구상에서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공성이 우수하고 단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류 역사와 함께 하면서 가장 널리 사용된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이러한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 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최종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생산된 철강 제품은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의 기초 소재로 공급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자본집약적이고 소재 산업의 특성상 전방과 후방의 산업과 연관 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철강 산업 전문 인력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의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력인 것 같습니다. 철강산업 전문 인력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인류 역사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순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광범위한 범위로 보면은 비철 금속이기는 하지만 금속을 생산하고 가공했기에 청동기 시대부터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을 철강산업 전문 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철기 시대부터 철의 생산과 가공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거를 그린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대장간이란 곳에서 높은 온도에서 용융된 쇳물을 만들고 가공해서 호미 곡괭이와 같은 농기구 혹은 칼이나 화살촉 같은 무기를 만드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철강산업 전문 인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말씀드리면 제철소 기준으로 우선 정리를 하면은 일관제철소는 1973년 포항제철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1953년에 대한중공업공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후에 인천제철이 되고 여러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2006년에 현대제철이라는 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연산 400만 톤급 초대형 고로를 완공하고 한국 최초로 친환경 밀폐형 철광석 보관시설을 준공해서 지금이 당진 현대제철소로 철강산업 인류 국가가 되는 초석이 됩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사람들이 직접 쇳물을 붓고 두들겨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기계들이 처리하고 사람은 그 기계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런 인력을 철강산업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금속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문을 우선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계, 금속공학 등을 학습하는 과정들을 일반 4년제 대학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4년제 대학 학습 후에는 기업의 관리자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년제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철이 생산과 깊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선, 제강, 압연 같은 제철 공정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합니다. 물론 금속의 열처리 관련이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도 많은 실습을 통해 학습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생산은 거의 기계가 가동되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설비 보정과 관련한 유공함, 용적 등을 실습하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 과정 학습 후에는 조업이나 생산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습을 많이 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산업 전문 인력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무슨 산업 하면은 보통은 생산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철강산업 전문 인력은 판매 부분을 제외하고 철강 생산 분야를 담당합니다. 철강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철근, 봉강, 형강, 선제, 중후판, 열형 강판, 냉형 강판, 도금 강판, 강간, 주조, 단조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종별로 나눠보면은 일반강과 특수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강 산업 전문 인력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철강의 생산은 대부분 기계, 즉 설비들이 가공돼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설비들을 관리하는 분야까지 철강산업 전문 인력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 전문 인력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관련 직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우고 국가기관산업으로 건축물 골재,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초고강도 강판처럼 계속 연구발전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철강 산업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 고용 불안의 우려가 없이 안정적인 것이라는 것과 연봉도 타 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여가 및 취미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근무 환경에 따라서 근무 강도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제철소에서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철소는 고로에서 계속 철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이 없습니다. 제철소는 보통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의 근무 형태가 지속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1년 중에 약 100일에서 180일 정도의 휴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은 업무 강도가 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4조 2교대와 4조 3교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제철소는 고로에서 계속 연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휴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근로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4개의 조가 3교대를 한다는 얘기, 4조 3교대라는 얘기는 각 조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 1개 조는 휴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4조 2교대는 각 조가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2개 조가 휴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 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휴일이 100일에서 180일 정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봉은 철강 산업이 너무 광범위해서 금융감독원, 워크넷 등의 자료를 참조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철소에 입사하면은 초봉 기준으로 연 5천에서 6천만 원 이상이 책정되게 됩니다. 중견기업은 연 4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도 연 3,500만 원 이상의 연봉에서 시작합니다. 광범위한 철강 산업 전체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절대적인 연봉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 대학을 간다면은 어떠한 학과를 가야 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현대의 철강 산업은 금속, 재료, 기계, 전기 등 모든 분야를 종합한 분야이기 때문에 4년제 학제의 대학교는 정확히 일치하는 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년제 학제의 대학은 금속 또는 기계 등의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2년제 학과의 대학은 제철 산업 관련으로 특성화된 대학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각 지역이나 각 대학의 취업률 등을 고려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성적은 매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의 입학처나 해당 학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 전문 인력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그 어느 산업보다 큽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모든 국가들이 가장 먼저 발전시키려고 했던 산업입니다. 또한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입니다. 연속 공정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동화 기술이 공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산업으로 에너지 저감 기술과 환경 방지 기술 등 핵심 공정 기술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은 속도, 규모, 내용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계 철강 산업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철강 산업 생산 6위, 철강 소비 5위, 수출 3위로 세계 철강 산업을 선도하는 주도국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당 철강 소비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소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철강 산업과 철강 수요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강 산업의 발전은 그 속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의 활약 덕분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철강 산업의 전문 인력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 산업 전문 인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것들은 유튜브 영상 아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철강산업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직업에 대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